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골처럼 만들어 수십 장, 수백 장을 비춰줍니다. 그걸로 태양열, 태양광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 방법으로 해수 담수화를 기술을 해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목건홈을 파는 것과 하는 것 차이가 큽니다. 태양열 조리기도 오목건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열이 많이 집중되고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각도를 따라 태양빛이 어느 쪽에서 비추든지 이렇게 빛을 갖다 서로 반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닷물을 끓일 때 어떤 그 바닷물을 큰 덩어리로 끓이는 게 아니라 작은 어떤 속 같은 데나 스테인리스 판 같은 데 올려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바닷물의 증발 방식으로 해수 담수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그건 나머지 소금은 이렇게 팔고 이게 그렇게 하면 수den판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바닷물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정화시킨 다음에 금속 필터 같은 거 부식되지 않는 그걸 통해서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부직포 필터인데 필터를 통해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해수 담수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바닷물을 끓이든지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증기 발전으로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증기 발전을 하거나 그렇게 들어가죠. 태양열을 통해서 어떤 펠티어 소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열을 통해서 그것을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게 여기 안에 뭐 금속판을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으로 또는 태양광 반사판으로 이렇게 금속을 가열해 그 아래다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구리 파이프들을 넣어놔요. 금속으로. 그러면 거기가 물이 굉장히 빨리 가열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물 끓일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이 거기에 금속판을 가열하는데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게 그래서 그 공기를 뽑아 가지고 히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태양열 발전을 하거나 건물에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수 담수화 필터, 일반 정수기 필터를 제가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지금 현재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그 넓혀서 목적별 필터를 다 한꺼번에 겹쳐놓고 물을 내리면 되게 빨리 정수가 된다 그랬죠. 휴대용으로도 갖고 다닐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기 필터도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하시더라고요. 수질 같은 것도 또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풍기 같은데 이렇게 제가 알루미늄 통로들을 수십 군데 해가지고 알루미늄 통로를 만들고 바람을 빨아들이면 엄청 시원해진다 그랬죠. 여기다가 이렇게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플러스 그다음 냉매 물질이 결합된 그런 통로를 지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물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통을 이렇게 물이 증발되지 않게 그 안에 이제 차갑게 만들어가 물통 플러스 금속 이렇게 금속 사이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도 물이 오염돼도 상관없죠. 물통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물을 냉매로 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휴대용으로 그냥 여기다 부직포 필터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꼈다 뺐다 해서 공기를 정하는 정화기로도 할 수 있고 도심에 한 10,000개 정도 설치한 도심 공기가 매연까지 돼서 엄청 깨끗해질 때 터널 같은 데도 그냥 금속 필터를 이렇게 세밀한 필터를 갖다가 금속 필터라면 거기 먼지가 안 묻어요. 먼지만 떨어내도 공기가 엄청 정화됩니다. 이 방식으로 이렇게 수질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수질을 동일하게 정화시킬 수도 있는데 KT 홈쇼핑인가 이게 이 똑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고기 굽는데 후드로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를 위해 포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 꼭 방송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현장 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 또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기관들이 엄청 광고를 많이 내시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카이스트도 그렇고 하나 A사례에다 현대기아차에게 이런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냉난방유 중 다 똑같아요 기술이. 그래서 프로펠러의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이렇게 연료를 적게 주든지 해가지고 틀리게 줘서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향하는 그런 거. 가변 프로펠러 이것도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YTN에 보도가 나고.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기술이 엄청 많아요. 뭐 상수도에 전 세계를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다. 1cm, 0.1cm. 그다음에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전 세계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뭐 이게 스마트 이런 CCTV들 모든 카메라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갖다 1년 번호를 딱 매기고 그래서 좌표와 움직이는 이동 동선까지도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CCTV가 전국에 같은 프로그램을 쓴다. 많다 그러면 금방 사람을 금방 미아를 찾아도 되고요. 범죄자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몸체까지 해가지고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좌표와 숫자를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 집도들 다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뭐 물건 제가 포스 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매대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직원이 처음에 입고할 때 그거를 거기다 몇 개 올려놨다 몇 개라는 것을 이렇게 거기다 써놔요. 써놓고 아니면 그건 다른 데다 하셔도 되고 그런 이제 써놓고 그리고 자기가 입력을 해야죠. 그 아래에다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재고 파악하기 위해서 CCTV가 감시하면서 물건의 종류, 가로 세로 높이, 가격 해가지고 계산대로 가져오면 순식간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주인한테 통보합니다. 그 결과를 카드 얼마, 현금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금고안에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얼마 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보하거나 그래서 차이가 나면 그것도 통보합니다. 매대 상품을 진열하는 매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1년 번호로 쓰고 그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몇 개가 움직였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CCTV가 이렇게 카메라가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RFID 필요 없이 재고를 딱 파악하거나 손님이 슥싹하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죠. 적어도 매장 안에 있는 것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은 따로 이렇게 카운팅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RFID가 필요 없는 방식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건물 안에도 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전파 발신 방식도 바닷속에 뭐 물건 떨어뜨리면 전파가 이렇게 발신이 된다 그러면 서로 간의 위치도 GPS 아니더라도 바다에서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갖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다에서 이렇게 배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딱 거기 떨어진 장소에서 서로 전파가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로 이렇게 묶어가서 하면 바닷속에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물건을 떨어뜨려 아니면 줄로서 연결해 가지고 떨어지는 위치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물건이 움직일 때 유선선을 달아 가지고 물건에게 바닷속에 던져놨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유선줄을 달아서 그것이 같은 좌표와 숫자 방식을 탑재하고 있으면 그게 바다 어디에 놨는지 그 좌표와 숫자를 유선으로 전송합니다. 무선으로 전송해도 되고 그러고 나서 유선줄 잘라버리면 되죠.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걷어서 잠수부를 통해서 걷어 나오든지 그게 물건의 바닷속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 같은 데 작업을 할 때 선박 같은 데서 이렇게 유선줄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촬영을 해 가지고 선박으로 전송이 되고 선박에서 다시 유성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 전송으로 바닷속도 방송국에 전송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잠수부들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서로 유선줄 연결해서 통신하거나 유선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무선 신호기가 중계기가 있어서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물속에서 서로 간의 통신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지하 작업장 전파가 잘 안 닿는 그런 데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 유선줄은 뭐 1km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m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유선줄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뭐 바다에 그렇게 들어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1년에 작업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로봇 같은 데도 이렇게 로봇이 다 차량이다 그럼 건물을 카메라 방식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를 전파를 쏘든지 카메라 방식으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 방식으로 물건의 크기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데이터 학습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같은 것도 자동차 같은 거 멀리 있는 거는 금방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 크잖아요. 같은 방식으로도 이게 거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전파를 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좌표 아수자 방식으로 건물 안을 처음 들어간데도 다 파악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걸 명령을 넣어주면 로봇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죠. 사람 같은 것도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다 나오고요. 나중에 어떤 특정 사람을 일련번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 사람을 동선을 카메라로 측정을 하고 그 사람만을 쫓아다니면서 암살하거나 계속 촬영하거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죠. 특정 목표를 딱 찍어주면 그 사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차량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찍어주면 걔를 계속 카메라 추적으로 하고 연동하는 어떤 다른 로봇이나 연동하는 드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이 드론에서 이렇게 시야에 사라져서도 다른 드론에서 본다든지 좀 더 다른 플랫폼에서 그걸 봐가지고 이동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KGGB 같은 이런 날개 재래식 폭탄에 날개 키트 다는 이런 것도 복잡한 장치 필요 없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면 되게 편리하고요. 그래서 약간 좀 고도의 정찰기라든지 다른 정보 자산에서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추적하면 돼요. 그러면서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하여튼 이와 같이 반도체 이동 명령, 로봇 안에서 멈춰서 정보 이동 명령 이런 것들도 정보가 이제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좌표 수자 방식으로 에이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파를 쏠 때 좌표 수자 방식으로 쏘고 이렇게 회수하고 전파가 올 때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좌표 수자 방식으로 번호를 이렇게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기 상수도 YTN의 상수도 업체에서 이거를 응용을 하셔가지고 상수도 안을 가로 세로 높이려고 좌표 수자 표시하고 면적까지 표시하고 이거 제 기술이에요. 원천 기술은 제 기술이고 제가 이게 모든 산업상의 모든 것에 다 쓰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업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응용할 수 있는데 그거 일일이 제가 하면 좀 곤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어떤 이렇게 수도 매설했다. 수도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하에 어떤 매설을 했다. 인터넷 매설, 전기 전선 매설, 인터넷선 가스관 매설 이런 것들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다 파악해서 구청 같은 데서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팔 때 어느 그 지점에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되죠. 그럼 그 지점 피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지하 안도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좌표 숫자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되게 편리하죠. 여기서 미아 찾기 할 때도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서로 같은 손목시계에 이렇게 차고 있어서 거리가 멀어지면 삐삐삐삐 울려가고 걔를 불빛까지 해서 찾아준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기상 멀어지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등산 갈 때 조난 이럴 때도 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파가 이제 서로 파행일 때 여러 개의 전파를 쓰면은 이게 지하 매몰됐어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또 스택 조정하시잖아요. 그럼 사전 좌표입니다.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사전 좌표를 펜으로 찍든가 아니면 키보드로 음성 명령을 하든가 좌표를 찍으면 드론이 그 안에서 5군데 찍었다면 5군데 안에서만 돌아다니면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을 하거나 특정 인물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1년번호 매겨 사람을 각각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인식해서 각각 골라서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그 사람이 위치 추적기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싼 버전은 위치 추적기 카메라 인식 방법이 제일 좋은데 위치 추적기 같은 거 갖고 있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 같은 거 로봇 있잖아요. 그럼 나를 주인을 인식을 한대 주인의 명령을 인식하든지 이렇게 자기가 지시기를 갖고 있으면 위치 추적기나 지시기를 갖고 있으면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거 이런 것도
그걸 이제 이렇게 리모컨처럼 지시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인식을 해서 떨어지면 소리 나고 이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주인 인식 기능을 주거나 언어로 열려라 참게 이렇게 해서 언어로 해가지고 언어로 암호를 줘서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걸 주인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 얼굴 인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면 그래서 거기만 따라다니는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까쯤에 얘기한 드론에다가 사전 좌표를 찍어서 움직이는 이게 항법 장치거든요. 그래서 비행체도 이렇게 자동으로 항법하거나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땅은 아니지만 자동 항법 장치처럼 자율주행을 할 수 있어요. 어디 들렀다 이렇게 딱 돌아오거나 이동 경로를 정해주고 반도체의 이렇게 정보를 이동 경로를 어떤 통신선을 탈지 이동 경로를 정해주거나 어떤 데 가서 저장하거나 연산하거나 이런 것도 이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앞으로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컴퓨터에 저장을 할지 어떤 서버에 어떤 저장 장치에 저장할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안에 100구역에 이렇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거나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암호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부를 때도 이제 D램의 숫자가 현재는 좀 작잖아요. 근데 D램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D램의 숫자가 막 미니 구조로 해서 대중소로더라 미니 구조로 4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100개의 조각을 동시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작업 속도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D램이라든지 HBM, SRAM도 그렇게 만들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개념이 CPU에도 들어가요. CPU도 현재보다 미니 구조로 해서 작은 CPU가 10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중소로 들어가고 GPU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부품, 레지스터, ALU, 코어, 캐시 메모리 기타 이런 것들도 대중소의 개념들은 숫자 많이 만들어 일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이런 구조도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든지 이런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하면 정보 처리가 빨라집니다. D램이다 HBM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도 미니 하드디스크를 대중소로 하셔도 되지만 10개짜리를 만든 한 묶음으로만 하드디스크가 나오는 그래서 각각 저장을 해요. 컴퓨터 100대를 하나로 이렇게 온라인 어떤 유선이나 무선으로 묶었다. 그러면 거기다 동영상을 한 개를 100개의 조각으로 쪼개서 일련 번호를 탑재한 암호를 설정해서 각각 저장할 수도 있어요. 떨어진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호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빨리 정보가 처리됩니다. 연산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나 GPU 이런 것들도 대중소에게 숫자리가 많아질 수 있어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서 동영상을 잘게 쪼개서 빨리 띄워갖고 빨리 처리를 해버립니다. 일꾼이 이만큼의 일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요즘 하루 종일 걸려. 그런데 이걸 갖다 10사람, 100사람한테 나눠주면 금방 처리해버려. 이런 방식을 한다는 숫자 떼기로 그리고 금방 처리한다는 거죠. 발열도 없고 그래서 통신선도 많아져요. 유선이든 뭐지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통신칩 숫자가 엄청 많아질 수 있습니다. AP 개념, 그다음 AP의 어떤 저장 장치가 이름이 뭐든 간에 그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해서 숫자를 많이 만들어요. SSD도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 숫자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 동시에 분산해서 저장을 해버립니다. 부를 때도 금방 동시에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통신선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많아야 되겠죠. 하드디스크에다가 제가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급한 저장은 거기다 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 거기다 저장을 하는 이런 방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기타 다른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그걸 달아가지고 원칩으로 만든다. 그래서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게 빨라질 티끌만한 건 넣으면 되잖아요. 컴퓨터에 기초 화면을 띄우는 그런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서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구글 안드로이드 윈도우로 되게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부팅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팅 속도를 빠르게 위한 기술이죠. 아니면 마더보드 위에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팅 프로그램을 플래시 메모리나 기타 다른 저장 장치에도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제가 CPU를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가 CPU 숫자가 현재 미니 구조로 해서 10개, 20개짜리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숫자 특유로 가는 거예요. 소자리를 많이 집적을 해서 그걸로 일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또는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새로 설계해서 원칩으로 들어가든가 마더보드에 좀 떨어져서 그것을 배치해 놓고 그것도 이제 코어 AL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숫자를 많이 늘려놓죠. 트랜지스터, 커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를 많이 집적을 해가지고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또 CPU 같은 데나 GPU 같은 데 플러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조금 줘서 대중소로 들어 거기다 저장할 수도 있어요. D램 같은 데도 그렇고 SRAM, HBM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다가도 플러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해서 거기다가 일시적인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도 제 기술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D램이라든지 이렇게 휘발성 SRAM 이런 데다가도 배터리를 탑지 않은 방안. 여기서 전기가 꺼져도 거기서부터 공급이 되어 휘발성을 극복하는 HBM 메모리 반도체 같은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D램 같은 데에 어떤 자꾸 리프레시 자꾸 정보를 해줘야 되는 전기 전하량을 저장하는 것이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약간 제가 MLCC 기술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은 거기다가 전하량 전기를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MLCC 기술 구리판이다 그러면 있다.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구리알갱이들을 놓거나 빠식으로 이렇게 놓거나 약간 두툼하게 만드는 어떤 구조로만 여기에 전기가 많이 축적이 돼요. 이건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저렴 구조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방송 반사판처럼 이렇게 수십 장 겹쳐가지고 여기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대중소로 하고 이렇게 전기를 확 걸어주면 태양빛이 태양광으로 바뀌는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바닷물이나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금속판, 얇은 금속판을 수없이 배치해 놓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 그기다 전기를 확 걸어줍니다. 그때도 그 전기선하고 구리선이 대중소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주면 이것이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로 변환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2차 전지에 축적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이거를 수천 세트, 두 개짜리를 수천 세트, 수만 세트 만들, 수십만 세트 만들, 발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닷물만 있으면 되죠, 금속하고. 이 방법, 화학적인 방법으로 할 때도 전기를 확 걸어준다. 이게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이론을 따라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 D램 같은데 이렇게 특정 이렇게 D램에 카패시터에 약간 거기를 두텁게 만들어 갖고 카패시터를 4구역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약간 더 금속을 두텁게 넣어 가지고 전기를 축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하량을. 그럼 전하량이 많이 들어가서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리프레시의 약점이 상당 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4군데가 8군데를 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D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야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카패시터가 들어가는 구조 이 기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을 또 다른 데서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 지날 때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동그랗든 네모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카패시터로 만드는 또는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거 지금 다이오드인데 금속 조각이다. 그러면 이렇게 작고 중간 거기 큰 크기로 전기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죠. 또는 이게 얇은 두께, 중간 두께,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럼 이걸 다이오드로 해서 이걸 작은 구조를 조금 많이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패시터를 만들거나 저런 식으로 카패시터 모양에 네모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 흐른다. 그것을 이게 금속 다이오드. 이거 자체도 전기가 축적되니까 카패시터, 콘덴서도 될 수 있어요. 또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트랜지스터까지 금속 이거 하나로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부품이.
이걸 약간 두껍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렴 구조를 갖춰주거나 안 갖춰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구리 회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이다 그러면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만들어주면 거기가 전기가 축적된다.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막대를 금속 막대를 이렇게 여러 개 금속 이게 저렴 구조를 갖춘 채 여러 개 막 배치해놓고 그냥 저렴 그리고 금속 막대, 구리 막대 5개를 배치해놓고 그걸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100개를 배치해갖고 100개를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합선이 되지 않게 절연 구조를 각각 갖추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어떤 저장된 전기에서 저장된 배터리에 전기를 쓸지 그것을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물이다. 그럼 여기다가 구리알갱이들을 대중서 많이 넣어놔요. 그럼 이게 그 구리알갱이하고 물에다가 전기가 축적이 되면 이게 이제 배터리로 만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도 나눌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리 아니라 알루미늄도 되죠. 전도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메뉴 구조에서부터 큰 구조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발열도 물이 있으니까 물을 추가로 보강하면 되죠. 발열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선으로 이렇게 CPU나 GPU나 모든 이렇게 반도체 통신선을 할 때 통신선이 한 개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이렇게 통신선이 많아져요. 밑으로 서브로 해가지고 가지치기로 통신선을 많아서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00개의 통신선을 타고 100개 통신도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저장하고 연산하면 빠르다 그랬죠. 한 개의 통신도로를 타고 한 개 저장 창고 갔으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최대한 통신선이 유선 통신선, 무선 통신선이 많아지는 게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제기 이게 다 씁니다. 한 사무실에 영업사원이 100명인데 전화 한 통 갖고 전화 하나 갖고 해요. 유선전화 하나. 그럼 그거 일이 되겠습니까? 네, 100개면 더 빠르겠죠. 각각 통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무선 전화도 역시 100개면 하나 갖고 일하는 것보다 100개. 그런 식의 통신선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신 도로를 어떤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도로가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면 이렇게 어떻게 자동차가 분산이 돼서 가겠죠. 그럼 정체가 없이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선이 무선 통신이든 유선 통신이든 통신선이 많아지는 거죠. 통신칩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AP에서도 이와 같이 지금까지 썼던 반도체의 모든 소프트웨어 분할, 하드웨어 분할, 저장 장치나 이런 거를 가지거나 AP 안에서 부품이 CPU가 되든 GPU가 되든 다 대중소의 개념으로 소자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통신칩도 그렇고 반도체 종류는 다 이렇게 숫자를 많이 배쳐 정보를 작게 쪼개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일꾼을 많이 만들어 놓은 소짜리 일꾼을 많이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어떤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도면 면적이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나눠 소자리를 많이 배치해 놓고 전력을 강중력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어떤 방법이든 전선의 굵기가 됐든 어떤 방법이든 전력을 틀리게 주는 기술로 레이더 소자를 극대화시켜서 전부 다 사용합니다. 서로 파행히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쓰고 이 방식은 전자전할 때 상대방 레이더 목통할 때 상대방 이렇게 전투기 기판이다 이렇게 목통시킬 때 좋고요. 지상 무기를 공격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로 파행히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면 강한 전자쟁이 되고 이것을 참여한 레이더 소재의 숫자가 많으면 강한 전력이 되는 거겠죠.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서로 그 전기선 안에 그 어떤 구리선이 대중소로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전기를 공급합니다. 통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동축 케이블이나 그다음에 광섬 유선에 있어서 계속 그 중폭 구조 없이 멀리 송전하게 되거나 무선 전파에 있어서도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무전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에서도 이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서로 파행히터 여러 개의 전파를 묶고 쓰면 멀리 송전합니다. 송수신이 가능하고 유성통신 같은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섞어서 같이 묶어서 쏘면 혼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훨씬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고 깨끗하게 간다. 이걸로 이제 A사 레이더에서는 전자전도 가능하고 워키토키식 스마트폰이 나오거나 드론을 조종할 때 전파를 써요. 드론 조종할 때 저기 이제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별로 이게 틀리게 해서 전파를 틀리게 해서 송수신을 할 수도 있고, 전파에 암호를 걸어서 암호가 맞지 않으면 송수신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조정하면 안 되니까. 저는 암호 체계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비밀번호를 바꿔서 해도 되고, 암호 체계 이렇게 전용 단말기 제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드론을 조정하는 전용 단말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암호 체계가 막 10단계 이상 자동으로 풀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홈캠하고 스마트폰하고 암호 체계를 가져서 와이파이 쓰잖아요. 막 이게 또 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암호를 걸어놔요. 그래서 암호를 몇 단계로 해도 되죠. 자기가 아니면 직접 입력하는 입력 방식, 자동 방식 이런 것도 고를 수 있고요. 자기 전용 단말기 제도처럼 해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용 단말기 제도는 군에서도 앞으로 쓰고 많이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통신선 하나 들어가면 이게 길 잘못 들었다 다시 삥 돌아 고속도로에서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다시 돌아오면 이게 아니죠. 이게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면 사다리 타고 식으로 옆 통신선으로 저길 정체되니까 옆으로 타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통신선 구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파일을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 작은 종으로 쪼개서 사방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정보 처리에서 통신칩이 됐든 모든 정보 처리 기기가 뭐가 됐든 간에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것은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장할 때도 연산할 때도 일을 처리할 때도 잘게 쪼개서 빨리 일꾼들한테 작은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면적의 제한이 있어.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사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